자, 미국 경제가 문제없이 침체도 안 오고 역대 호황이라고 헛소리를 하더니만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급보가 새벽부터 밀어닥쳤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AAA 등급에서 AA 플러스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가 등급을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피치는 보도자료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지금 31조 4천억에 이르는 국가 채무 상한선을 더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미국이 지출을 감소시키기로 합의했다라는 말을 했지요. 지금 인플레 효과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지출 감소가 미국 정부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이 가져올 긴축 효과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호황인이 헛소리를 해댄 겁니다. 미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빚 갚을 능력이 악화되었고 겨우 디폴트를 면하기 위해서 부채를 더 늘린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재정이 매우 악화되어서 부담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등급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 부채 한도를 무책임하게 늘려놓고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막판에 적당히 합의하지만 그 합의는 그야말로 매우 위태로운 합의로 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가 5월 24일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8월 1일 날 강등했는데 무디스는 5월 17일 그냥 현상 유지, S&P도 3월 16일 현상 유지를 결정했는데 무디스가 참지 못하고 총대를 메고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시켰어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AA-입니다. IMF에서 유일하게 성장률을 낮춰서 조정한 나라이죠. 미국의 진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미국의 부채 부담이 심각할 것이고 금융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 등급 강등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 시장을 뒤흔들 악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피치는 이번 신용 등급 강등의 배경으로 통치 침식, 미국이요 지난 20년간 같은 등급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국가의 정치적 역할, 통치 기능이 약화된 나라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부채를 둘러싸고 파퓰리즘으로 부채를 늘리고 또 파퓰리즘으로 부채를 늘린 걸 비난하면서 서로 정치적 대립을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이 신용평가사들은 몰려다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치가 총대를 메고 이랬으면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S&P도 그렇게 할 것이고 무디스도 곧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한국에서도 비상이 걸려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이 지금 긴급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을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건 뭐 상징적인 소리도 못 되지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선물이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달러화의 가치는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화폐는 내려가고 미국이란 나라의 국채는요 좀 싸구려 국채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당장 현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환율은 지금 1294원으로 이제 1300원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신용 등급 강등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 이 부채를 갚아가는 과정에서 채권 발행도 여의치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여요. 그래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은 12년 만에 벌어진 일이고 2011년에 8월 달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3월 달에 쓰나미가 있던 해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2011년 8월 이후에 지금 12년 만에 신용 등급 강등이에요. 그래서 그때 미국이 이 신용 등급 강등이 되었다니까 금융위기 직후기도 해서 주식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국의 코스피가
36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당시도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2% 정도씩 빠졌지요. 그래서 그 이후 시장이 폭락해서 계속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2017년까지 한국의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었어요. 자, 어제 미국의 정시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미국이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게 중국의 30년 디플레이션과 맞물려서 아마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미국 국채 시대라고 하면서 주식 매력이 20년 만에 최저, 미국 국채 대비 주식 매력이 낮아졌어. 그래서 국채 지수 수익률이 국채하고 주가 지수 수익률 차이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미국 정시는 연초 대비 크게 올랐고 지금까지 미국의 이제 주식의 수익률은 떨어졌고 국채의 이자는 올라가서 이 차이가 이제 역대 최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흔히 주식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국채보다 높아야 되고 국채는 이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낮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이 지금 5%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미국의 주가가 급락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국채가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이제 여러 불안성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비드 로젠버그가 이 사람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둔화한 게 주식시장의 호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수요가 감소한 거고 수요가 감소한 거는 기업이 결국 팔아먹을 물건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사라진다라는 게 인플레이션 둔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게 되면 현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급속한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신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주식 장난으로 버텨왔는데 자, 미국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미국 정부의 지금 이 부채 부담이 문제가 되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어요. 또 미국이 지금 대량으로 한 2조 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해서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국채가 쏟아져 나오는데 중국이고 뭐고 사줄 사람이 별로 없어. 일본이고.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높인다. 그럼 국채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식을 살까 국채를 살까 두 개 중에 판단하는데 항상 안정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자가 좀 낮은 국채를 이 투기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은 위험이 있지만은 수익률이 높은 이 주식을 사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채 이자가 그야말로 주식 팔아서 나오는 주식에서 나오는 수익률만큼 된다면 누가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주식 시장에 지금 유례없는 폭락의 징조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용등급 하락과 더불었어요. 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를 뒤흔들 신호탄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